이제 사과 하나가 이렇게 조금 썩었어요. 그런데 민족주의자들은 이 사과를 버려야 되잖아요. 썩었으니까 도려내든지. 그런데 멀쩡한 애들 사이에 두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멀쩡해질까요? 아니면 썩을까요? 당연히 썩죠. 그대로 놔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타협하는 애들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진짜 난리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그 사회주의자들도 치안유지법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우리나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2차 시 60만 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의 결석 이거에 대해서 차례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920년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영토가 엄청나게 먹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교과서적 용어로는 반식민지 상태라고 했었는데요. 이 중국 안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나옵니다. 이 중국 안에서도 일본 제국주의랑 자기 배에 두들기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군벌이 되어갖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군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군지 잊지 마라 하면서 결성이 되었어요. 이게 제1차 국공합작입니다. 이렇게 국민당과 공산당이 공동의 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일이 벌어지니까 1926년 안창호 선생님이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인데 나뉘어져서 싸우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기 위해선 유일하게 당 하나를 만들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죠. 이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통해서 나중에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위한 단체들이 결성이 됩니다. 이것을 중국 안에서는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흘러서 만주랑 연해주 지역에까지도 이게 퍼진 거예요. 1925년 일제 경무총감이 중국 군벌들이랑 약속을 하나 맺었어요. 그 경무총감의 이름은 미스야야. 한국 독립운동 원하는 그 독립운동가들 잡아오면 우리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돈 줄게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비밀 협정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만주에 우리 참, 정, 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3부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중국 관내 안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니까 만주에서도 우리 3부를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3부 통합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미스야 협정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3부가 함께 힘을 합치고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로 통합되지는 못해요. 두 개로 좀 나뉘어집니다. 이게 이념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정말 죽어도 양보 못하는 게 있어. 참 저한테는 아직 어렵기만 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원래 혁신의회가 있었는데 이게 금방 없어지고 한족 총연합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925년 일제 경무총감과 중국 군벌 사이에 비밀협정인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니까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운동가들이랑 3부가 너무 활동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내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남만주의 국민부랑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나뉘어졌어요. 북만주의 혁신의회는 금방 한족총연합회로 다시 바뀌었고요. 이 국민부는 밑에 조선혁명당과 그 산하 군대로 조선혁명군을 만들었고 북만주의 한족총연합회는 한국독립당 그리고 그 밑에는 한국독립군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국독립군에서 활동하셨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군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지청천 장군님이십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1930년대 항일무장 투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지청청 장군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 계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바깥, 즉 국외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내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제가 아까 물어봤었죠? 치안유지법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도 타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야 될지 고민하던 차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가 4월에 죽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죽었잖아요. 1919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찐데 그 만세운동이 엄청 크게 전국적으로 퍼졌었잖아요. 일제가 굉장히 경계합니다.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없다 하면서 감시를 엄청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회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날 만세 시위를 크게 계획을 합니다. 사회주의 세력은 조선공산당, 민족주의에서는 동학을 계승했던 천도교 세력, 그 다음에 학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동년배였던 고등보통학교 이런 학생들이 함께 모였었던 거죠. 다만 일제가 엄청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한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은 금방 사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지도부는 체포가 되고 인쇄물은 다 빼앗기고 그런데 학생들은 안 걸렸어요. 학생들은 안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1926년 6월 10일 그날이 밝았습니다. 순종황제의 장례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그 자세한 경문은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 꼭 보세요. 일제는 물러가라! 일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공들은 파업하라!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학생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여했었던 그 시민들도 시위에 참가를 합니다. 엄청 커졌었죠. 다만 일제가 가혹하게 탄압을 했었기 때문에 이 60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지는 못합니다. 여기다가 좀 써드려야겠네요. 이 학생들이 계획하고 진행까지 합니다. 이 60만세 운동은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학생이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주세요. 애새끼들이 뭘 한다고 아직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들이죠. 그냥 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뭘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크게 활약했던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민족운동의 활기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어른들은 편을 나누고 이념이 다르다고 싸워요. 합치지도 않아요. 근데 학생들은 일단 편이 나뉘어서 싸워도 야씨 같이 가자 이러면서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60만세 운동을 통해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들 간의 민족 협동 전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념이 달라가지고 타협을 안 하고 안 섞였는데 그 애들이랑 운동하는 거 이거 보니까 우리 같이 협동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래서 1926년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정우회 선언이 사회자들 안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 사회자들이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치안유지법은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국채를 부정하는 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 일본이 감옥에 잡아 넣을 수 있다. 이거는 뭔 말이냐? 일본의 국채는, 일본은 천황을 아직도 신이라고 여기거든요. 사람인데 신이라고 여겨요. 근데 그 천황제 부정하고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자, 사회주의자들 딱 잡아먹고 독립운동가들 탄압하기 딱 좋은 법이었죠. 그리고 게다가 민족주의 사이에서는 변질된 자치운동자, 이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국제공산당 연맹이었던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민테른은요, 야, 너네 나라 민족 안에서
함께 통일해가지고 싸우는 전선을 만들자, 민족통일 전선을 지시를 때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이랑 연합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정오의 선언이죠. 자,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유재산제 좋아하지 않아. 우리는 그거 부정이 인정하지 않아. 근데 변질되지 않은 민족주의자들이 우리랑 함께 독립운동을 진행한다면 함께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정오의 선언의 쉬운 번역 버전입니다. 그래서 1927년 2월 신간회가 창립이 되죠. 이건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전 민족자들이 함께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든 단체였고요. 제가 하나 더 언급해 드릴게요. 여성들도 이념을 통합해가지고 통합단체인 근우회를 만듭니다. 이거는 제가 대중운동, 여성운동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신민회랑 신간회랑 이 구별하셔야 돼요. 이 신간회는요, 일단 전국적으로 지회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신간회, 동탄, 예당, 지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본에도 신간회 지회가 있었을 정도로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 농민이여 깨어나라! 노동자들이여 깨어나라! 일제에 물러가라! 자본가들 물러가라! 하면서 농촌을 깨우고 노동자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운동을 굉장히 크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원산 총파업. 그 다음에 함경남도 갑산에서 화전민들이 핍박을 받다가 일본군이랑 충돌했었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갑산 화전민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신간회가 진상조사를 하고 민중대회 개최를 해가지고 원산 총파업이랑 갑산 화전민 사건을 이렇게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일본에 반대하고 식민 통치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활동들을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간회가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192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는 통학을 하는 그 버스 안에서 전차였는지 하여튼 그 안에서 광주중학교 학생이었던 일본인 후쿠다라는 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이었던 박기옥의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고 희롱을 하고 놀리고 괴롭힌 겁니다. 와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폭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단순한 학폭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그 나라 애랑 우리나라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그 여자애가 괴롭힘을 당했단 말이지. 근데 그 안에 그 박기욱이라는 여학생의 사촌 동생이었던 박준채라는 학생이 이제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하다가 버스에서 다 내렸어. 그리고 야 후쿠다 하고 부릅니다. 너는 중학생이라는 놈이 여학생을 괴롭히냐? 그러다가 패싸움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그 일본인 학생들이 이 빠가야로 조센징 하면서 그 학생을 폭행을 시작을 하고요. 애가 이렇게 맞고 있다가 한국인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한국애가 맞고 있는 것 같아. 가자! 이러면서 이제 패싸움이 커진 거죠. 자, 결국 한국과 일본 간의 학생들 간의 충돌이 엄청 크게 일어납니다. 이거 학폭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근데 문제는 경찰들이 그리고 학교가 차별을 하는 겁니다. 왜 일본인 학생들은 에이 학생 새끼들이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왜 패싸움이나 해 집에 나가 이러면 한국 애들은 이 빠가야로 조센지 니들이 공부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온갖 탄압이랑 애들 막 괴롭히고 난리도 아닌 거죠.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때 당시 학생들은 진짜 무시를 당할 존재들이 아니라 60만 세 운동 이후로는 학생 독립운동이 이게 되게 조직화가 됐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사이에서 자율동아리 활동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자율동아리처럼 이때도 독서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함께 모여서 책 읽을래? 하지만 그 안에서 모이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뜨거운 피와 그 머리를 맞대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비밀 결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본인 선생님이나 일본인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차별한다고 에이씨 이 조직력을 활용을 해서 동맹휴학으로 딱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경찰과 학교가 나서서 차별을 하니까 결국 이 광주 지역의 독서회 등 이 여러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11월 3일 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크게 벌입니다. 저는 근데 일단 광주 학생 시위라고 적을게요. 처음에는 이 남학생들이 일본 학생 후쿠다가 있었던 광주중학교를 습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서회, 즉 성진회의 리더가 딱 나서서 야, 우리의 진짜 적은 일본 저 광주중학교 애들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전체다. 가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라 하면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월 3일 광주 지역 전체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와! 그래갖고 이때 학생들이 엄청 잡혀가요. 강제로 퇴학도 당하고 자퇴도 많이 하고 심지어 200명이 연행되어서 감옥에 가고 재판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그 재판 기록문을 보면 절대로 꿀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너 무슨 제목으로 잡혀왔냐고 재판장이 묻니까 그 애들도 아는 건데 굳이 내가 대답할 이유 없다. 왜 남의 나라 와서 식민지배 하냐 이러면서 되게 당당하게 맞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님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후손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관에서 이 소식을 듣고 광주 지역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거를 전국 시위로 확대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 경찰한테 걸려요. 그래갖고 이 지도부들이 사전 발각이 되었으니까 다 감옥으로 끌려가요. 우와. 그런데 이게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신간의 이외에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든지 그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 단체들이 조직력을 이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위를 막 하고 펼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식민지 교육 철폐! 한국인 본위 교육! 우리 애들 풀어줘라! 그쵸? 시민들도 하나의 엄마 아버지이고 내 새끼가 일본 경찰한테 차별당하고 시위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면 부모된 마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차별당했던 울분이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요,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면서 이게 1931년 초까지 영향이 가요.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시위였습니다. 최대의 민족운동이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학생들의 저력을 일본 경찰들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 이 징한 조생직 놈들. 자, 그러면 이때 신관회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신관회는 기존에 그 타협하지 않았던 강경했던 사회주의자 이 지도부들이 끌려가니까 새 지도부들이 세워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본 경찰이랑 충돌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점점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엄청 반대를 해요. 신관회 안에서. 너네 왜 타협하냐? 너네 변질됐냐? 너네도 결국 똑같은 그런 자치론자 그런 놈들이냐? 그런데 이때 국제공산당 연맹이었던 코민테른에서 노선을 변화시킵니다. 같이 협동을 해봐야 어차피 변질될 거 그냥 원래 우리가 했었던 농민과 노동자들을 끼워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혁명을 하자. 그 노선대로 돌아와라. 이렇게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신관회 안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반대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좀 참아봐라 그랬는데 1931년 신관회는 해소를 하게 됩니다. 해체가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해소라는 건 뭐냐면 해체는 말 그대로 뭐 아이돌 그룹이 해체하듯이 빵 하고 없어지면 이제 빠이빠이 이건데요. 해소는 다른 운동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헤어지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관회가 해소되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은 직접 농촌과 이 노동자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지휘를 하게 됩니다. 신관회 활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192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랑 민족주의자들이 함께 이렇게 운동하는 게 끝까지 유지가 됐었다면 우리의 역사책과 역사는 정말 많이 달라졌겠죠? 이미 지난 일이니까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다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도둑놈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좋은 선택을 하도록 역사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진도를 나갔고요. 1학년 친구들, 선생님 수업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대중문화가 되게 많이 발전을 했었거든요. 영화 하나 추천합니다. 혹시 알고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한효주, 천우희 주연의 헤어화 영화 하나 추천하고요. 이거 픽션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은 참 잘 담았어요. 그다음에 웹툰도 추천합니다. 네이버에서는 2개가 있더라고요. 여성 국극인을 이제 배경으로 했었던 화요 웹툰의 정년이, 그다음에 금요 웹툰에는 이 독립운동가들의 애환을 다룬 고래별. 이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다음에 다음 웹툰에서는 지금은 완결이 났는데 키스 인 더 코리아. 그거를 추천을 해드리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수업 들어줘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남기고 나가주시면 돼요. 한국사는 IM고생.